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3학년도 고1 영어 11월 학력평가죠. 고1 영어 주요 문항 해설 바로 시작할 거고요. 오답률 높았던 상위 문제들 위주로 한 10문항가량 정도 저랑 같이 풀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고1로서 기말고사도 다 치르셨고 마지막 고1 모의고사도 응시를 하셨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예비고 2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겨울방학 공부 좀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보다요 고3이 금방 올 거예요. 고2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더 남았다고 뭔가 안일해지지 마시고 고1 모의고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꽤나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점수를 가지고 안일하게 영어를 생각하셨다가 고3 때 가서 큰 코 다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기본기를 착착 쌓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주요 문항 해설 바로 들어갈 건데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하나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프리스타트라고 해서 고1용 기출 강좌, 고2용 기출 강좌가 하나씩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2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고2용 강좌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걸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 친구들이 있다면 고1용 프리스타트 독해 기출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강좌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 그런 풀이법들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프리스타트를 수강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유형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감이라든가 맛보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참고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추론인데 제가 의미추론이랑 빈칸추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게 될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고3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전달하게 될 내용인데요.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첫 번째는 식별이야. 이건 빈칸추론 가서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자,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의미추론 기준으로 말해줄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래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 그어져 있죠? 여기지. 여기에 원래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지.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날 때, 그러니까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이라는 이 부분이 맥락상 어떤 것에 대한 정보인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A에 대한 얘기인지 B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나대이에 대한 얘기인지 등등을 맥락을 토대로 따져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따져주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단계로 넘어오냐면 탐색 단계로 넘어옵니다. 내가 여기서 잡아준 요 식별해야 될 정보를 A를, 예를 들어 A라고 한다면 A에 대한 얘기를 글을 읽어내려 가면서 찾아주는 거지. 요거 A다, 요거 A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답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들을 잡아주는 게 탐색 단계. 이렇게 단서를 잡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선택지 대응이죠. 우리가 잡아놓은 요 단서가 선택지로 표현됐을 때 가장 동일하게 쓴 말이 무엇일까? 내가 잡은 요 단서랑 가장 똑같은 말이 무엇일까?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식별, 탐색, 대응이라는 요 세 가지의 단계를 의미추론에서도 적용시킬 거고 빈칸추론에서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요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Many people take the common sense view.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상식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대. 어떤 관점? Color, 색깔이라는 것이 is an objective property of things. 사물의 객관적인 특성이더라. 색깔이라는 것이 사물의 객관적인 특성이더라. 요거 우리 A라고 잡아볼까? 주장이 나왔으니까. Or of the light that bounces off them. 혹은 그들에게 반사되는 빛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특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지? 자, A를 그럼 뭐라 얘기할 수 있어? 객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A tree's leaves, 나무의 잎들이 are green because they reflect green light. 초록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인 거라고. A greenness that is just as real as the leaves. 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똑같이 리얼하다고. 이거 다 뭐야? 객관성에 대한 얘기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우리 B라고 잡아보자. Others argue that
color, 색깔이라는 것이 doesn't inhabit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데 at all, 아예, but exists. 그게 아니라 존재합니다. Only in the eye or mind of the viewer. 관찰하는 사람의 눈과 마음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걸 B라고 해볼까? 얘들아, 그럼 객관에서 반대말이니까 이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주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나왔어.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테마거든. 자, 영어를 읽다 보면 수능 영어에서는 A, B의 대립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 이 A, B의 대립이라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 이 A, B 대립은 식별 단계에서 되게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한다. 아, 이거 객관 A고 B가 주관이구나. 이거 두 개 대립되고 있구나. 인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읽어내려가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분류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객관적인 내기 설명 나오면 A로 딱 퉁치고 주관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럼 B로 딱 퉁치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두 번째야. 여기까지는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셔야 되는 일. 그 다음 이제 식별 탐색 대응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밑줄 A 내용일까? B 내용일까? 판단하셔야겠죠. 요거 되게 중요하다. A, B 대립이 나오는 순간 빈칸 추론이 됐든 의미 추론이 됐든 우리의 밑줄이나 빈칸이 A에 대한 밑줄이나 빈칸일까? B에 대한 밑줄이나 빈칸일까? 혹은 A 플러스 B일 수도 있어. 혹은 not A일 수도 있고 not B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맥락을 판단하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탐색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A, B 대립까지 한번 신경을 써보자. They maintain,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If a tree fell in a forest and no one was there to see it, its leaves would be colorless. 보는 사람이 없으면 색깔도 없다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라고. And so would everything else.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They say there's no such thing as color. 색깔이라는 것은 없어. 뭐만 있어? Only the people who see it. 그것을 보는 사람만 있어. 됐지? 자, A에서는 색깔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했고 B에서는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주관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어요? 자, 그런데 필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Both positions are in a way correct. 어떠한 방법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이 다 맞대. 자, 그럼 필자는 A 쪽이 맞아, B 쪽이 맞아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려는 거야? 둘 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A 플러스 B로 가야지 그러면. 요런 양상, 내가 말하는 거. A만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B만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둘 다 맞아. 요런 케이스도 있어. Color is objective. 색깔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입니다. The place, as Paul Cézanne put it, where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자, 색깔이라는 것은 뭐래? 이거 밑줄이었죠?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이래. 자, 얘들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도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의미는 좀 직관적으로 올 거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야? 어찌됐든 간에 이 문단의 주제니까 지금. 얘 정확히 우리 뜻을 몰라도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A 플러스 B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뭐가 A고 뭐가 B일 것 같아? 우리의 뇌와 우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야? 여기가 우주죠. 우리의 뇌는 뭐야? 우리의 주관이겠죠. 어쨌든 둘이 만난다고. 그 A 플러스 B에 대한 얘기 골라주면 되잖아.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 탐색한 정보를 토대로 봤더니 우리는 뭐 골라주면 돼? A 플러스 B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지? 객관과 주관을 같이 서술한 부분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자, color is created when light from the world is registered by the eyes and interpreted by the brain. 자, 빛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할 때? 눈으로 보고 해석할 때 색깔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객관성도 필요하고 주관성도 필요하더라. 그 얘기인 거지. 됐어? 정답 고르는데 어려움이 이제 없겠다. 그쵸? 자, we see things beyond the range of perception. 뭐래? 우리가 지각하는 범위 넘어서는 것을 본다.
라는 말은 A에도 해당이 안 되고 B에도 해당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무관한 얘기야. 그죠?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Objects appear different by the change of light. Change of light이라는 건 뭐야? 이거 완전 A만 다룬 거잖아. 그지? Your perspectives and others reach an agreement. 너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합쳐진다. 야, 뭐가 합쳐진다. 플러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너의 관점도 주관이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도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마음과 physical reality, 우리 마음이라는 건 주관이고요. physical reality라고 하면 객관이겠죠. 얘네들이 서로 interact 한대,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 정답이다. 5번 볼까? Structures of the human brain. 인간 뇌의 구조와 우주가 비슷하다. 자, human brain을 B라고 해볼게. 이거를 A라고 해볼게.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둘이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었잖아. 이거 아니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지. 됐어? 이렇게 이 문제를 A랑 B로 분류하고 정답을 A 플러스 B로 좁혀나가는 이 연습을 안 했더라도 글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은 맞췄을 거야.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A, B 대립구조의 글들을 어려운 문제에서도 보게 될 거거든. 고3이 되면서. 그랬을 때 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고 A, B 대립구조의 글들을 많이 접해보고 많이 분류해보고 A 플러스 B도 해보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봐야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쉬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해석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이런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되더라 라는 얘기 아시겠죠? 아, 좋아요. 자, 우리 2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 사이에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29번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법은 항상 나오는 녀석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법을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미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프리스타트에서도 물론 어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루겠지만 오라클이라는 강좌 있어요. 요게 이제 며칠 뒤에 열릴 거야. 며칠 뒤에 열리고 그 교재도 입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 어법 출제 패턴을 한 11개년치를 나랑 정리를 할 거거든. 고3 문제로 정리할 거야. 근데 요거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 고1, 고2 교육청 문제 물론이고 여러분들 내신 어법에도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고 고3에 올라가선 좀 독해에 집중하는 게 좋긴 하잖아. 그래서 어법은 웬만하면 난 저학년 때 미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요거 한번 그러면 오라클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문제 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1번에. 그치? that은 여러분들 항상 뭐랑 구분이 되냐면 what이랑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나 이 that과 what을 구분 지을 때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가 많이 구분이 지어지거든. 평가원 단골 출제야. 이게 되게 많이 나와. 동사 vs 준동사급으로 많이 나와요. 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접속사 that이라는 요 녀석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둘 다 앞에 선행사가 없을 거거든. 완전한 절이 올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무슨 절이 오겠어? 불완전한 절이 와. 이 불완전한 절이라고 했을 때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의 말뜻이 뭐냐면 명사가 하나 없을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There are legal requirements which specify that a whole team of doctors must agree over the diagnosis of death in the case of a potential donor. 자, agree라는 거는 agree over이라고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는 표현이고 뭐에 합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사가 뒤에 나와줬잖아. 그러니까 빠진 명사가 없어. 완전해. 그럼 대시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가는 거. 됐어요? 자, 두 번째 볼까? is에 밑줄 그어져 있네. 그럼 일단 동사 비슷한 녀석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뭐부터 확인한다? 동사 vs 준동사부터 확인한다. 선생님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것부터 체크하는 거야. 순서가 있어요, 다. 봐봐. 자, the reason for these strict regulations 주어져 for diagnosing brain death and potential organ donors is no doubt
to east. 자, 여기 동사 자리가 맞네. 지금 동사가 안 나왔네. 오케이. 동사 자리가 맞아. 자, 여기 동사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야? 동사인 거 확인했으니까 뭐 봐야 돼? 수일치 확인해야죠. 자, 수일치는 뭐 확인하면 된다? 주어 보면 된다. 자, 주어 봤더니 the reason. 여기가 주어네. 앞에 이런 녀석들 주어 아니죠? 이런 거 주어 아니죠? 자, 단수네요. 오케이. 단수 맞아. 그러면 맞구나. 넘어가면 돼. 원래는 여기다가 뭐도 따져줘야 되냐면 능동 vs 수동도 따져줘야 돼. 근데 비동사니까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럼 수일치까지만 보고 끝내면 되겠다. 됐어? 자, 2번도 괜찮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약간 여담인데 감기가 지금 한 2주일째 안 낫고 있거든. 감기 때문에 지금 촬영도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을 아주 아프고 아주 많이 아프고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진짜 막 너무너무 아프다가 겨우겨우 모의고사 때 컨디션 회복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코가 좀 막혀 있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목이 갈라지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운드에서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파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3번 볼게요. 대명사잖아 지금. 대명사는 크게 뭐뭐 따져줘야 되니 수일치도 보셔야 되고요. 뭐도 같이 봐야 돼? 제기대명사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 But it is questionable. 뭔가 의심스럽대. 뭐가? Whether these requirements,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reduce public suspicions, 뭔가 대중의 어떤 의심을 줄여줄 것인지에 대한 as much as they create them. 자, 주어가 they야. 동사가 create이고 여기가 목적어야. 자, 그러면 일단 가리키는 대상부터 이 they가 가리키는 거 뭐야? 얘겠죠? These requirements겠죠? 자, 그러면 요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야? 그것이 뭘 줄여줘? 뭘 만드는 것보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 suspicions니까 수일치 맞고요. 제기대명사 쓰면 안 되는 것도 맞죠? 오케이. 왜? 둘이 다르잖아. requirements가 public suspicion을 만드는 것보다 줄여주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거잖아. 주어랑 목적어랑 서로 다르잖아. 그쵸?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는 거고 일반 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다를 때 씁니다. 달라요 지금. 그죠? 자, 4번 볼게. 이 대명사 테마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 해석을 안 하고선 풀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어법이라는 것도 결국 요즘 수능 어법 트렌드는 뭔가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 해석을 동반해서 풀어야만 하는 녀석들이 나와요.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고 올해 6평, 9평에 다 나왔어. 대명사. 그만큼 자주 나오는 테마니까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 수능에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4번 lack, 동사 비슷한 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동사 vs 준동사부터 따져준다. 요거는 기본이다. 동사 비슷한 형태가 보인다. 그럼 일단 무조건 얘부터 따지는 거. 얘가 가장 1순위. 알겠죠? 자, 볼게요. They certainly maintain. 그들은 유지합니다. 동사 나왔고 mistaken beliefs.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고 that이 나왔네. Diagnosing brain death is an unreliable process. 자, 주어 동사 싹 다 나왔어. 동사 자리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준동사 자리겠다. 근데 이거 지금 동사다. 그럼 어떻게 고쳐준다? ing 붙여준다. lacking precision. 이렇게. 됐어?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5번이 물어보는 건 무엇이느냐?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대명사 vs 관계대명사 테마까지 물어보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 일단 얘들아, 이 whom이라는 녀석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올 때는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오는 거 너무 적합해. 괜찮아. 여기까지만 따져주는 게 아니야. 근데 뭐도 따져야 되냐면 요것도 따져야 돼. 일반 대명사랑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뭐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의 역할을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굳이 우리가 쪼개보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쪼갤 수가 있어.
얘랑 얘랑 똑같잖아.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접속사 역할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절을 한 개 추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절이 추가된다면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되고 절이 추가가 안 된다면 일반 대명사를 쓰시면 되겠죠. 요게 평가원 수능에 가끔, 정말 가끔 등장하는 개념이야. 교육청이다 보니까 지금 요걸 약간은 수능 스타일이 아니게 물어보긴 했거든.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굳이 여기서 수능 출제 테마를 건져내 보자면 요런 테마를 건져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 됐죠? 자, 그럼 볼게요. As a matter of consistency at least, criteria for diagnosing the deaths of organ donors should be 동사 나왔다 이미. 그치? Exactly the same as for those. 자, for whom. whom이 나왔으니까 지금 절이 한 개 추가가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For whom immediate burial or cremation is intended. 맞네요. 절 추가됐다. 그치? 그러면 접속사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whom 쓰는 게 적합하다. 정답 몇 번? 4번. 됐죠? 자, 우리 31번으로 넘어갑시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굳이 가져온 것은 한 가지 중요한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야. 자, 한번 봅시다. 31번. 이 31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일단은 빈칸 추론의 3원칙은 있으니까 그건 일단 여기다 옆에다 살짝 적어볼게. 식별, 두 번째 탐색, 세 번째 뭐야? 대응. 요 세 가지는 일단 기본으로 적고 넘어가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통해서 32번도 마찬가지거든. 31번만 해설할 거긴 한데 실험, 연구가 나오잖아. 요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테마 세 가지. 첫 번째, 실험 연구 주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게 어떤 문단의 소재가 되겠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거야. The study showed, study revealed, 뭐 as a consequence, conclude 이런 식의 동사들이 나올 거거든. 거기를 일단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정답에 대한 단서가 99.99999% 녹아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때 실험 조건을 챙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때 이 실험 조건이란 그냥 아무 조건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조건들이 있어. 조건을 다르게 했더니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조건들 말고 다르게 두는 조건들 있죠.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그 중요한 조건의 차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3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실험과 연구 결과만 열심히 보셔도 아주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 봐봐.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the visual system. 자, 시각 체계의 되게 뭐랄까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is that it has the ability of 빈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식별해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뭐야? 시각체계에 대한 정보지? 자, 우리의 시각체계는 A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각체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지? 시각체계에 대한 설명만 찾아주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자, psychologist George M. Stratton made this clear in an impressive self-experiment. 실험이 나오잖아, 실험. 얘들아, 이렇게 내가 실험이 나오게 되면 뭐 찾으라고 했죠, 방금? 결과 찾으라고 했지. 자, 결과를 나타내주는 지표, 결과의 시그널이 어딘가에 나올 거거든. 어디 나와 있을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however 이런 거, 얘도 또한 결과의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강조해주는 연결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뭐 나오고 있어? His visual system. 그의 시각 체계가 심지어 시각 체계라는 주어까지 똑같아. 이런 거. 빈칸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줘야 되는가. 이 식별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시각 체계에 대한 설명을 골라줘야 된다고 내가 아까 정립을 했잖아. 시각 체계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 문장은 단서가 아닐 수가 없겠다. 그죠? 봐봐. His visual system
adjusted to the new stimuli from reality. 새로운 자극에 적응했다잖아. 조정했다잖아. 됐어? 얘랑 똑같은 말만 골라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자극에 적응했다고. 정답 몇 번일까? 한 문장밖에 안 읽었다. 답이 나온다. 보세요. 스스로 적응한다고. 끝. 자, visualizing ideas. 시각화한다 말 나온 적 없고요. 거리를 측정한다 말 나온 적 없고요. 불규칙하게 기능한다는 말 나온 적 없고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말도 나온 적 없어. 우리가 찾아줬던 유일한 실험 결과에 대한 표현은 뭐였어? 자극에 적응한다고. 새로운 자극에 적응한다고. adapt, 적응하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 이만큼. 우리가 식별해줘야 되는 정보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떤 문장이 이들 중에서 단서가 되는 문장인지 찾는 게 어려워, 쉬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나 의미 추론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인 식별 단계를 아주 꼼꼼하게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 내가 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지? 이걸 위해서 빈칸 앞에 있는 주어 너무 잘 봐야 돼. 그 주어가 정말 답을 쥐고 있는 열쇠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빈칸 뒤에 있는 서술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부정어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될 때도 있어. 아시겠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4번. 34번은 사실 내가 해설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빈칸 추론을 그래도 2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마 오답률이 높은 34번을 가지고 왔는데 오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이거 내가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 최근 요즘 수능 스타일에서는 34번 같은 문제 나올까 못 나올까? 절대로 못 나와. 첫 번째, 플라톤의 견해가 너무 추상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요즘 그 킬러 문학 이슈 때문에 지나치게 추상적인 소재, 철학적인 얘기를 너무 딥하게 다루는 소재들, 특정 학자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들 웬만해선 지양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얘 보면 빈칸 앞에 뭐 들어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다? 이거 지금 요즘 수능에 이렇게 못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총평한 거 제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수능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굉장히 짧게 구성하고 빈칸 안에 이중부정문이나 관계대명사 절 같은 거 안 들어가도록 출제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빈칸 앞에 관계대명사가 나와버린다? 요즘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런 구조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볼게요. 식별 탐색 대응 그대로 적용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프리스타트라는 고1, 고2 기출강좌에서는 이렇게 최근 출제 경향에 어긋나는 문제들은 제외가 될 거고 문장 구조는 제가 변형해서 관계대명사절 같은 거 빈칸에 안 들어가는 구조로 제가 바꿔서 문제는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플라톤이잖아, 플라톤. 자, 플라톤의 realism, 현실주의는 사실주의는 includes all aspects of experience. 모든 경험을 다, 측면을 다 포함하는데 but is most easily explained. 가장 쉽게 설명됩니다. 뭐함으로써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mathematical and geometrical objects such as circles. 원과 같은 수학적,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사물의 본질을 고려함으로써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realism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자, he asked the question, what is a circle? 질문이 뭘까? 요런 이제 질문이 뭘까래. 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대. You might indicate a particular example carved into stone or drawn in the sand. 뭐 돌에다 새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래에다 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원을 그려줌으로써 보여줄 수 있더라. 그런데,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플라톤은 would point out, 뭐라고 지적을 할 거냐면 If you looked closely enough, 너가 좀 자세하게 보면 You would see, 너는 볼 수 있을 거다 that neither it, 그것도 아니고 nor indeed any physical circle, 어떠한 물리적인 원의 형태도 was perfect, 완벽하지 않다고. 자, 앞에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제 B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B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모든 원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더라.
They all possess flaws. 그들은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 다 계속 B에 대한 얘기죠. And all were subject to change. 그리고 바뀌더라. 그리고 부패하더라. So, how can we talk about perfect circles if we cannot actually see or touch them? 우리가 완벽한 원이라는 것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다면 어떻게 완벽한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자, Plato's extraordinary answer. 자, 이 플라톤의 독특한 대답이 뭐였냐면 was that the world we see is a poor reflection of a deeper unseen reality. 뭐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꽤나 형편없는 반영이래. 똑같은 B겠죠? 근데 그게 뭐에 들어있는 거야? Of a deeper, unseen reality. 더 깊은, 보이지 않는 현실 안에 들어있는 거래. Where perfect cats chase perfect mice. 완벽한 고양이가 완벽한 쥐를 완벽한 원 안에서 완벽한 돌 주위에 있는 곳에서 쫓고 있는 그 완벽한 그 곳을 세상이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됐어?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얘기해 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B야. B가 이 A를 이렇게 반영하고 반사하고 있는 건데 완벽하게 반사를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믿었냐면 The forms or universals are the true reality. 자, 요런 녀석들이 진짜 진리이기는 해. 진리이기는 한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고? 어디에 들어있어? 아, 이게 A가 아니라 B죠?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요것들이 진짜 진리, 형태가 진짜 진리이기는 한데 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A에 들어있다고.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골라줘야 되는 요 녀석은 현실적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완벽한 세상인데 우리 눈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거라고. 그런 말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봐봐. 1번 Observable phenomena of the physical world.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틀렸죠. 지금 이건 관찰이 안 돼. 우리한테 관찰되는 건 B거든. Our experiences shaped by external influences.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의 경험. 아니죠. Overlapping area between emotion, 감정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 An invisible, 보이진 않아. 근데 perfect, 완벽해. World, beyond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의 범위를 넘어섰어. 4번이죠. 얘랑 가장 똑같은 말이지. 됐어? Our perception affected by stereotype or generalization. 우리의 지각인데 이런 거 안 되지. 완벽한 세상이어야 하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요거 식별 탐색 대응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결국은 어디에 존재해?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진실이 원래 어디 안에 들어있어? 라는 표현인데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잖아. 뭐를 반영한 거라고? 요 녀석을 반영한 거라고. 보이지 않는 더 깊은 현실. 그러니까 원래는 form과 universal이라는 게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더 완벽한 세상 안에 들어있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에서는 완벽하지 않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완벽에 대한 말이 들어가는 게 맞고 동일한 어구를 따져주자면 deeper unseen reality, perfect 이런 말들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invisible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세상이더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그걸 반영시킨 건데 이게 반영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얘기. 너무 철학적이죠. 이런 소재 여러분들 수능에서 절대 출제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게. 적어도 이 킬러 문항 이슈가 있는 한 이런 소재가 수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 트렌드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나왔다? 요거는 조금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서 프리스타트에서도 이 문제는 빠질 겁니다. 아시겠죠? 빠질 거라서 여기서나마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7번 봅시다. 순서 배열이네. 순서 배열은 지표를 보면서 하나씩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어떻게 내가 판단하는지 잘 봐봐. Despite the remarkable progress in deep learning based facial recognition approaches in recent years. 자, 뭐가 되게 발전이 있었대. 딥러닝에 기반한 얼굴 인식 방법. 얼굴 인식하는 거 있죠? 너네 페이스 아이디 많이 쓰잖아.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딥러닝 베이스인데 그것이 되게 많이 성공했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in terms of identification performance. 뭐의 관점에서? 이게 식별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limitations, 마이너스적인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얼굴 인식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relate to the database used in the learning stage. 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랑 관련이 있대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럼 A로 한번 넘어가 볼게. To counteract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났지? 이러한 limitation이 뭐랑 관련된다고? database, 데이터베이스랑 관련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리고 A 봐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거잖아.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게 뭘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limitation이겠죠? 근데 얘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데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완벽하게 틀렸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면 세모치고 넘어가 봐. B 보세요. If the selected database, 만약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does not contain enough instances,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may be systematically affected,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때?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아, 오케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A가 나오기 전에 B가 먼저 나오는 게 맞겠다. 괜찮아? 자, 그 다음 C로 가봐. The factor to consider.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이 사람이, this person. 이거는 문법적 단서죠. 이거 앞에 언급된 적이 있나? 사람이 나온 적이 있나? 사람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치? 요거는 아예 오류가 있어서 안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뭐부터 넣어주면 돼? B부터 넣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데이터베이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performance of a facial biometric system, 얼굴 생체 측정 시스템의 그 performance니까 수행 능력이죠. 그게 줄어들 수 있어. 감소할 수 있어. 뭐 하면? If the person to be identified, 식별되어야 되는 사람이 10년 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10년간 얼마나 바뀌었겠니?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A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자, 이러한 사람은이 어떤 사람이야? 여기 나온 요 사람이잖아. 10년 전에 등록된 사람이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이러한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은 may experience changes in the texture of the face. 자, 얼굴의 질감도 변할 수 있어. 특히나 with the appearance of wrinkles, 주름이라든가 아니면 살이 처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These changes might be highlighted by weight gain or loss. 그러니까 몸무게가 증가하거나 빠지는 것에 의해서 이런 신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그거라고. 자, 그래서 이 종합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this problem이 뭔지 설명이 됐죠. B랑 C에 나온 그 얘기들이겠지. 그러면 요렇게 정답 몇 번? 3번.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를 넣은 다음에 A, C로 갈 것이냐 C, A로 갈 것이냐 요것도 조금 헷갈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럴 때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봐야 돼. This person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대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엄격하게 순서를 배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용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얘도 말이 될 것 같고 쟤도 말이 될 것 같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서가 뭐냐면 문법적인 단서들. 예를 들어 this person, this problem 이런 식의 지시어들, 대명사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우리 오답률 1등 기록했던 3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헷갈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 봐봐. 자, 1번 앞까지 일단 볼게요. The decline and the diversity of our food. 우리 음식 다양성의 감소가 is an entirely human-made process. 자, 다양성이 감소한 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 작물 그 다양성의 가장 큰 감소가 언제 일어났냐면 came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수십 년들 동안 일어났대. 자,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겠죠.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Leaving the contribution of that strategy to one side. 그러한 전략의 기여, 그러니까 that strategy,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적 단서가 되겠다. 그 전략이 기여한 바를 한쪽에다가 치워두고, 그러니까 다른 쪽 면,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전환점이야. 한쪽에다 치워두고 the danger. contribution은 플러스적인 거잖아. 플러스적인 거 치워두고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creating more uniform crops. 획일화된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의 위험은 is that they're more at risk when it comes to disasters. 재앙이 닥칠 때, 자연재해가 닥칠 때 문제가 생기더라. 리스키하더라. 그런 말인 거잖아. 됐어? 자, 이게 전환점 유형이죠.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A 얘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로, 즉 마이너스 얘기로 넘어가려고 해.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는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해? 전환점이 필요해. 그럼 문장 삽입에서 있잖아. 이 전환점의 위치를 대놓고 물어볼 수 있다? 요처럼. 그 우리 뭐 해주면 돼?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마이너스 얘기로 갑자기 아무런 전환점 없이 생뚱맞게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있을 거야. 갑자기 얘기가 반대로 바뀌네? 이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다가 전환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봐봐. 얘도 똑같이 풀 수 있다. And an attempt to save millions from extreme hunger. 자, 이렇게 지금 작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니. Crop scientists found ways to produce grains. 자, 곡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어. 예를 들어 쌀이나 밀 같은 거. And thousands of traditional varieties were replaced. 그래서 이 다양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new super productive ones. 생산력은 되게 강한데 종류는 되게 적어졌다는 거야. The strategy worked spectacularly well. 자, 이렇게 전략이라는 건 이미 나왔다. 그치? 플러스적인 얘기 나오고 있지, 지금 계속. 효과가 있었다잖아. 적어도 초기에는. Because of it, 그걸로 인해서 grain production tripled. 야, 곡물 생산이 3배가 됐대. 이거 플러스 아니니? 4번에다 집어넣은 친구들 많죠? 왜 그런 거야? 플러스 얘기 똑같이 나오는데. 그죠? And between 1970 and 2020, the human population more than doubled. 인구도 2배가 넘게 증가했대. 봐봐. 근데 5번 뒤에 봐봐. Specifically, 특히나 a global food system that depends on just a narrow selection of plants. 이렇게 좁은 선택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has a greater chance of not being able to survive diseases. 질병을 생존할 수 없다잖아. 마이너스잖아. 바뀌었잖아. 정답 몇 번? 5번. 이것만 따지면 돼. 문장 삽입에서는 이 논리적인 모순점, 이 단절된 지점만 찾아주면 돼. 알겠어요? 특히나 이 전환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얘기하다 갑자기 마이너스 얘기로 너무 생뚱맞게 넘어갔잖아. 그 단절된 지점만 찾아서 주어진 문장, 이 전환점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니까. 알겠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출제 메커니즘을 딱 아셔야 되고, 주어진 문장을 보자마자 요 녀석은 전환점이구나. 이거를 바로 감지를 해야 돼. 그것은 문제풀이 경험이 알려줍니다. 아예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어가 나와주면 땡큐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을 때는 너네가 감지를 해야 돼. 플러스적인 얘기를 원 사이드 한쪽에 떼두고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전환점이구나. 요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 좋아요. 자, 그러면 39번으로 넘어갑시다. 39번.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단서가 좀 같이 들어있긴 해요. 근데 얘도 똑같아. Between 1940 and 2000, Cuba ruled the world baseball scene. 쿠바가 세계 야구를 제패했대. They won 25 of the first 28 World Cups. 월드컵 28개 중에 25개에서 우승하고 올림픽 5개 중에 3개에서 우승했대요. 큐바가 좀 잘하는구나. 오케이, 너 좀 친다. 자, 주어진 문장 봐봐.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Cuba altered that uniform style. 그러한 유니폼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거 일단 가리키는 대상 나와야 될 거야. 지시어 나왔으니까. 그쵸? Modernizing it and perhaps conforming to other countries. 현대화시켰고 다른 그 나라들의 스타일에 순응하게 됐대. 그렇게 됐더니 흥미롭게도 the national team has declined. 쇠퇴했대. 쇠퇴. 마이너스라고. 이것도 뭐야? 전환점이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큐바가 잘 나가요 라는 얘기가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잘 못 나가게 됐다라고 바뀌는 고지점을 찾아주면 된다고. 보세요. The Cubans were known for wearing uniforms covered in red from head to toe. 새빨간 유니폼 입었대. 됐지? Not only were their athletic talents superior. 그들의 어떤 운동선수로서의 재능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유니폼 때문에 더 세 보였다고. 계속 플러스적인 얘기 나오고 있죠. A game would not even start.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아. And the opposing team would already be scared. 이미 상대가 겁을 먹어. 봐봐. 플러스잖아. 4번 뒤에 봐봐. The country that ruled international baseball for decades has not been on top since 정상이 아니었대. Since that uniform change. 그 유니폼 변화 이후로. 일단 얘들아. 유니폼 변화라는 요 말도 앞문장에 나온 적이 없어. 거기에다 플러스 정상의 자리를 놓쳤다잖아. 마이너스잖아. 정답 몇 번? 4번. That uniform change는 뭐야? 여기죠. 됐어? 정답은 4번이야. 논리적 전환점만 알면 이렇게나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해석해서 무턱대고 감으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가 헷갈리는 거죠.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 그냥 감으로 해석해서 풀었을 때 가장 헷갈리는 유형이야. 얘네들은 기준점이 필요해. 어느 정도 유형적 분류, 그 유형에 따른 풀이 전략을 세분화해서 세워두는 게 안 헷갈리는 지름길이에요. 그 패턴을 웬만해선 벗어나지 않으니까. 알겠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1에서 4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오답률이 꽤 높았어가지고 저랑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A ball thrown into the air. 자, 하늘로 이렇게 던져진 공은 is acted upon by the initial force. 자, 초기의 힘, 그것에 주어진 초기 힘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움직입니다. 그치? 이렇게 처음 던졌을 때 던지고 나서 persisting, 유지가 된대. 뭐에 따라서? 관성에 따라서. 그리고 tending to carry it in the same straight line. 이렇게 던졌을 때 그걸 똑같은 라인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by the constant pull of gravity downward.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공기의 저항도 받을 거고. 이렇게 공이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맞겠죠. A를 의심한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Now the path does not represent the working of any particular force. 이 경로가 어떤 특정한 힘의 작용만 대표하는 게 아니죠. 뭐야? 이 세 가지 힘을 다 얘기했잖아. Simply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ary forces.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의 조합. 방금 내가 언급한 그 조합에 따라서 설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단서를 잡아줘야 되니까 뒤에를 조금 더 볼게요. In a real sense, 실제로는 there's something in the total action. 전체 행위에 뭔가가 있다잖아. 토탈이라고 했으니까 컨비네이션이 맞겠죠. Besides the isolated action of three forces. 이 고립된 그 개별적인 힘들이 아니라 전체 힘이 중요하다고. Joint action. joint라는 말도 컨비네이션에 대한 단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힘들이 아니라 그 힘의 전체적인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And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when two or more human individuals, 비유였네. 인간에 대한 비유였네요. are together, 2명 이상의 인간들이 같이 있을 때 their mutual relationships, 그들의 상호 관계와 their arrangement into a group, 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뭐 그룹으로 아니면 모임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are things which would not be concealed, 숨겨지지 않을 것이래. 뭐 한다면? 뒤에를 잘 봐야지. If we confined our attention to each individual separately, 각각의 개인으로 분리되게끔 우리의 관심을 좁혀둔다면 이라고 했잖아. 이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그렇게 되면 그룹이라는 의미가 살아 안 살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거야. revealed로 고쳐주시는 게 맞겠죠. 정확히 이걸로 고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개별적인 개인들만 고려한다면 집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가 맞잖아. 그치? 정답은 C. 자, 그 다음 The significance of group. 자, 이래서 계속 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집단의 중요성은 is greatly increased. 증가한대. In the case of human beings. 어떤 사실에 의해서? By that some of the tendencies to action of the individual are related definitely to other persons.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다잖아. 그러니까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맞겠죠. 자, an individual in complete isolation. 완전히 고립된 상태의 개인은 would not reveal their competitive tendencies.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isolation도 맞을 거야. 결국 중요한 건 뭐야?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자, 1번 볼까요? Common misunderstandings in physics. 웬 물리학? 아니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였어. Collaboration, a key to success in relationships. 서로 협력하라는 말은 아니었다. Interpersonal traits and their impact on science. 과학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 Unbalanced forces causing objects to accelerate. 힘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얘기였어. Human traits. 인간의 특성이 uncovered. 드러난대. 뭐에 의해서? 대인관계에 의해서. 오케이. 정답 이건 몇 번? 3번.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고1 주요문항 해설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고 2니까 슬슬 고3이 곧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고1보다 고2가 더 중요하고 고2보다 고3이 더 중요하지만 이 고2라는 요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고3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밑바탕을 해놓고 고3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예비고 2가 보고 있든 예비고 1이 보고 있든 결론은 그 겨울방학 동안 영어 공부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단어라도 많이 외우시고 뭐 문법, 구문 공부라도 좀 해놓고 아니면은 정말 프리스타트 저랑 같이 해서 뭐 고1, 고2 독해 기출로 어느 정도 독해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나서 고3에 들어가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영어 공부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요즘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영어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기본기를 좀 쌓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나중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